안녕하세요. 네, 이지선입니다. 선생님들께서 유아임용 시험을 어떻게 출제하는지, 누가 출제하며 어떻게 우리는 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너무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중요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출제자들이 내는 문제를 맞춰야 하니까요. 그리고 출제하면서 답안도 같이 만듭니다. 자, 그래서 출제자와 모범 답안을 작성하는 분들이 같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죠. 왜냐하면은 이게 이제 뭐 출제하면서 이렇게 서약서 쓰고 이렇게 합니다. 발설하지 않겠다고 막 서약서 쓰고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중요한 부분들은 제가 말씀을 좀 이렇게 중요한 부분들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이제 말씀을 드려서는 안 되는 것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출제를 언제 했었느냐 뭐 이런 것들도 이제 얘기하면 안 되고 막 그런 게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선생님들께 최대한 많은 얘기를 드릴 건데 이제 시리즈로 나눠서 제가 얘기를 계속 할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다는 얘기 못 드리는 점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렇죠? 자, 첫 번째 누가 출제합니까? 요거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출제위원 인력풀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인력풀에다가 작성을 해 넣으라고 하죠. 대학에서 다 작성하라고 해요. 그래서 그걸 이제 작성을 해 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많은 교수들이 다 이제 작성을 하죠. 그래서 이제 교수로서 연구 업적이 있고, 그다음에 박사학위 갖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유아교육과 전임 교수이고, 전임 교수라 함은 전임 강사, 조교수, 부교수, 정교수 요 레벨을 밟아서 단계를 밟아 올라가요. 겸임 교수나 겸임 교수, 외래 교수, 석좌 교수 이런 거는 이제 교수로 보진 않아요. 그런 분들은. 왜냐하면은 이제 그런 분들은 대학 밖에 계신 분들이에요. 물론 이제 감사하죠. 뭐 대학과 함께 연계해서 산학 연계해야 되니까 이제 아이들 취업시킬 때도 이제 그런 분들하고 협업을 해야 되고 이제 그렇죠. 왜냐하면 학교 졸업하고 유치원에 취업을 해야 되잖아요. 산업체에 취업을 해야 되니까 산학 연계가 이제 중요하니까 이제 그런 점에서는 그분들하고 협업을 해야 되지만 시험 출제랑은 관련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런 분들은 정통으로 공부하신 분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유아임용 문제를 내는 것은 출제를 하는 것은 정통 교수들을 초청을 해갖고 문제를 내게 해야지 산업체분이 와서 문제를 내지는 않죠. 자, 그래서 누가 출제하냐면 대학의 부교수급 이상이 출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어떤 방식으로 출제자가 선정되는가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어떤 방식으로 출제자가 선정되냐 하면요. 먼저 일단 이제 출제위원 인력풀이 있어요. 이 인력풀에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이 인력풀 중에서 차출을 해서 대학으로 공문을 보내요. 대학으로 공문을 보냅니다. 대학에 공문을 보내요. 자, 대학에 공문을 보내면은 이 대학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 전문가 집단이잖아요. 그래서 유아교육과 일을 막 대학 본부에서 막 결정해서 니네가 마음대로 이렇게 해 막 이렇게 못합니다. 왜냐하면 학과 일은 전적으로 학과에서 결정해요. 자, 그러다 보니까 대학에 온 공문을 어디로 토스할까요? 학과로 넘어갑니다. 이게. 학과로 넘어가요. 인력풀에서 어떤 뭐 예를 들면 뭐 A라는 대학에 뭐 김 교수, 박 교수, 이 교수 요 세 사람을 차출합니다. 뭐 이렇게 이제 만약에 보냈어요. 그러면 그거를 이 A 대학교에서 유아교육과에 공문을 보내줘요. 그러면 여기서 학과 회의를 하거나 학과장이 사인을 해줘야 돼요. 근데 제가 학과장이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사인 못 해주면 못 갔습니다. 제가 공문 캔슬 시켜버리면 못 가요. 학과에 학과평가 있거나 바쁘거나 이러면 제가 학과장일 때 출제위원 위촉됐어도 우리 학과는 안 됩니다. 이러고 공문 사인 안 해주면 못 가는 거예요. 학과장이 사인해줘야 갈 수 있어요. 저 사인 안 해준 적 있습니다. 사실 학과 일이 굉장히 바쁠 때는 사인 해준 적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들어가게 되는 것들도 이제 뭐 학과 교수들의 양해를 받고 같이 이제 여러 가지 업무 같은 거 이런 것들도 다 이제 분담을 해야죠. 제가 빠지면은 다른 분들이 업무를 또 하셔야 되잖아요. 이제 이런 식으로 업무 분담을 하고 들어가는 건데 여기서 대체로 학과 교수들이 이제 들어온 지 얼마 안 되는 조교수가 있어요. 조교수. 조교수는 이제 교수 된 지 한 3년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일 안 하고 한 달씩 평가원에 가 있으라고 하겠습니까? 선배 교수들이? 그래서 위촉 그런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위촉도 잘 안 하지만은 이제 교수 된 지 얼마 안 되는 3년 완전 신참이잖아요. 이 교수 사회도 사실 계급 사회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서로 존중해 학문적인 선배에 대해서는 깍듯하게 대우를 합니다.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학문적인 선배에 대해서는 깍듯하게 대우해요. 자, 그래서 인제 들어온 지 얼마 안 되는 조교수가 한 달씩 학과를 비우고 간다.
그건 좀 어려워요. 그래서 학과장도 허락 잘 안 하고요. 교수님, 이제 불러서 얘기하죠. 교수님은 지금 우리 학과에 오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학생 지도와 학과 일에 좀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정중하게 부탁하죠. 그러면 그분도 무슨 얘기인지 알고. 근데 그런 일이 잘 없어요. 왜냐하면 조교수급은 잘 위촉을 안 합니다. 주로 이제 항상 지금 가장 왕성하게 활동하는 그 교수 레벨이 부교수예요. 그래서 부교수급을 가장 잘 지명을 해요. 정교수급은 이제 가장 이제 나이도 좀 많고, 그리고 이제 가장 조금 연배가 오래된, 이제 교수가, 나이가 많고, 뭐, 대체로 그렇지만 교수가 빨리 된 사람들은 정교수도 빨리 달아요. 한 10년 정도 지나면 보통 정교수 많이 답니다. 그쵸? 자, 그런데 한 10년 지나면 보통 이제 정교수도 되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정교수들은 이제 좀 체면 뭐 이런 게 있잖아요. 후배들 가라, 뭐 내가 가냐,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교수들이 그 시험 문제 출제하는 거 되게 좋아하나요? 아,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한 달씩 막 감금돼 있잖아요. 힘들어. 그래서 막 서로 안 가려고 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자, 그래서 학과에서 이제 누구누구를 이렇게 3명이 만약에 지명이 됐어요. 3명이 지명이 됐으면 우리 학과 다 비면은 그 학기 중이에요, 그때가. 그러면 이제 그 출제 들어가는 교수 때문에 강사를 또 다 구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학과에서 호락호락하게 잘 안 보내요. 안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본인도 안 갈라 하고. 자, 그래서 이제 학과에서 지명을 해서 우리 과에서는 이 사람으로 하겠습니다. 이러면 이제 출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보통 출제는 시험 보기 한 달 전쯤에, 그렇죠? 4주 동안 이렇게 출제를 하고요. 중간에 그러니까 이제 그 출제위원을 선정하고 그 다음에 한 2주 지나서 문제 검토위원을 선정해요. 출제위원은 이미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출제위원 들어간 지 2주 뒤에 검토위원이 선정이 돼서 들어갑니다. 다른 사람이죠. 그러니까 각각 다른 사람. 그래서 2주 뒤에 검토위원이 들어가고 답안도 만들어요. 키워드 포함된 답안을 만듭니다. 출제위원도 만들고 검토위원도 만들어요. 자, 그렇게 해서 시험 문제 출제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거, 우리 이거 궁금하잖아요. 이거 굉장히 궁금하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대학교 수준이 낸 문제 풀어야 돼요. 일반인이 낸 문제는 의미 없습니다. 크게 의미 없어요. 왜냐하면 시험 문제를 전부 대학 교수들이 내는데 뭐 일반인이 낸 문제가 뭘 그렇게 의미가 있겠습니까? 생각하는 게 완전 다른데,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시험 문제 출제 시에 가장 중요하게 해야 하는 것은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제가 나중에 좀 더 자세히 이것도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시험 문제를 출제하면서 사실 수험가에 오니까 뭐 이상한 소문 많이 돌아다니더라고요. 뭐 학원가에 있는 문제집을 다 걷어가서 거기 있는 문제는 빼고 낸다는 등 저는 모르겠어요. 저나 제 동료들은 금시초문이에요. 금시초문입니다. 왜냐하면 대학 교수들은요, 학원가 고려 안 합니다. 고려 안 해요. 학계에서 교수들끼리 싸우는 것만도 힘들어요. 교수들끼리 이렇게 각각 학문에 대한 그런 이론에 대한 의견이 갈리기 때문에 교수들끼리 싸우고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제 출제해야겠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교수들끼리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뭐 이렇게 학원가에 있는 그 문제지 갖다가 여기 있으니까 빼고 여기 없으니까 내고 막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학원가는 아예 관심 밖이에요. 학원가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를 또 고려해야 되냐 하면은 이제 그 교수들끼리 그 학문적인 그런 이견이 있는 거, 그런 거 좀 고려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관료들이 요구하는 게 있어요. 관료들이. 요거는 이제 뭐 교사 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와 관련된 관료들이 요구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관료들이 요구하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귀 담아 들으려고 하죠. 근데 관료들이 요구하는 내용도 교수들이 안 들으면 그만이에요. 한마디로 교수들의 주관대로 갑니다, 문제는. 제일 중요한 건 교수들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대학 교수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것이 시험 문제 그대로 반영돼요. 관료들 얘기도 조금 고려는 해요. 그러니까 교수 스타일에 따라서는 관료 얘기를 고려하는 사람도 있고, 관료가 뭐라고 얘기하던가 말던가 자신의 학문적인 주관대로 문제를 내는 사람들이 거의 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제일 중요한 게 시험에서 교수들의 생각을 아셔야 돼요. 자, 그래서 제가 대학교 수준이 이지선 유아임용에서 제공하는 모든 문제는 유아교육과 정년트랙, 부교수급 이상들이 모여서 함께 만든 문제입니다. 자, 우리가 부교수급 이상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아시는 것이 선생님들이 시험에 합격하는 지름길이에요. 그분들이 낸 문제 같이 다뤄보면서
우리 같이 공부해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오늘은 간단하게 제가 한꺼번에 막 1시간씩 이렇게 얘기하면은 선생님들 지루하시잖아요. 그렇죠? 제가 다음에 또 중요한 얘기들 많이 해드릴 거고요. 일단 누가 출제하는가? 그죠? 유아교육과 부교수급 이상이 출제한다. 그쵸? 어떤 방식으로 출제자가 선정되는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인력풀에서 지명을 해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그래서 대학에 공문을 보내면 그 다음엔 학과에서 결정하는 것이라는 거죠. 대체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교수급은 아직 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쵸? 부교수급이 선정이 된다. 뭐 겸임교수 글쎄요. 겸임교수는 공문 오는 거 제가 대학 교수 생활 15년 하면서 들어보지도 못했고 제가 보지도 못했어요. 그죠? 대학의 정년 트랙 부교수급 이상 이렇게 출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정교수님들도 들어가세요. 그리고 시험 문제 출제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되는 거, 선생님들이 고려해야 되는 거는 부교수들 이상의 생각이고, 교수들은 이제 그 당시 이제 그 교과서, 본인들이 가르친 교과서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학계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이제 내용들, 그 다음에 의견 충돌이 있는데 만약에 내가 들어갔는데 내 의견 나는 내야겠다. 이러면 이제 시험 문제 내는 거죠. 그쵸? 자, 그래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거, 시험 문제 출제할 때 우리는 그럼 어떻게 공부해야 되나? 이게 좀 궁금하잖아요. 우리는 교수들이 낸 문제 많이 풀어보는 게 가장 관건입니다. 합격하시고 싶으면 부교수급 이상들이 모여서 함께 낸 문제 이지성 교수가 무한 공급하겠습니다. 그거 풀어보시고 제가 교수들의 생각을 알려드릴게요. 그거 들으시면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지성 교수와 함께 우리 부교수급 이상이 낸 문제 풀어보시고 꼭 합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